자동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카, 스포츠카와 슈퍼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동차, 방지턱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슈퍼카, 히틀러의 실수를 오로지 자체적인 피지컬로 극복한 차. 반세기 이상 동안 무려 8세대를 거치면서 재창조된 전설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는 바로 포르쉐 911이죠. 356의 대박으로 젊은 회사 포르쉐 에이지의 출발은 꽤나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르쉐는 이탈리아의 명차 페라리 250이나 영국의 명차 오스틴 힐리 3000 같은 차들과 견주하기 위해서는 더 현대적이고 강력하면서도 포르쉐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성능을 구현해야 하는 356의 넥스트 모델이 필요했었죠. 포르쉐의 친손자이자 수석 디자이너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에 의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포르쉐는 마침내 196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356의 명성을 이어갈 넥스트 포르쉐를 공개합니다. 원래 901로 나오려 했던 911은 당시 프랑스 푸조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자리에 0을 쓰는 방식과 겹쳐서 가운데 숫자만 1로 바꿔 세간에 공개되죠. 911은 순식간에 자동차판을 제패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8세대를 거치며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스포츠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대체 뭐를 의미하나 싶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프로젝트 번호였습니다. 포르쉐 박사가 설계사무소를 설립한 시기를 기점으로 기어박스, 엔진, 경주자동차, 트랙터, 양산차 등 생산되는 번호나 엔진에 부여된 프로젝트 명칭이 내부적으로 제각기 달랐습니다. 이런 넘버링으로 모델명을 정하는 방식은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흔하거든요. 지금도 여러 자동차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을 명칭하면서 출시 전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편의상 코드네임으로 부르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코드네임 그대로 출시하진 않았죠. 포르쉐의 오피셜에 의하면 첫 차 356이란 프로젝트 번호가 356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M967이라는 엔진의 코드인 96을 따와서 5세대 911을 996으로 지은 것처럼 특정 부품을 장착한 모델들도 비슷한 네이밍으로 지었죠. 더 재미있는 건 포르쉐는 911의 각 8세대의 새로운 버전의 명칭을 이렇게 맨 앞자리 9를 바꾸지 않고 부르는 방식이 마치 9라는 코드가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족보의 성씨 같기도 해서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르쉐가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브랜드라고 느끼게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963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8번의 업데이트를 거친 8개의 코드네임 한번 보실까요? 1세대 초기 모델 911 356의 뒤엔진 뒷바퀴 굴림, 즉 RR 구동계를 그대로 차용했던 911은 디자인 형태도 356과 많이 유사했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페리 포르쉐가 멀리서도 포르쉐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죠. 지금 경차나 준중형 기준으로도 절대 뒤지지 않는 130마력과 210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던 911은 2리터의 배기량의 강력한 공능식 6기통 수평대항 엔진의 독특한 사운드를 내는 것이 특징이었고 크고 강력한 차들이 즐비한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포르쉐에게 첫 우승을 가져다준 녀석이 바로 911이었습니다. 이후 각성한 포르쉐는 수백 번의 랠리에서 우승하며 911은 브랜드 신화에 불을 붙이는 초석이 되었죠. 2세대 911 G 시리즈, 일명 930 혼자 G라는 알파벳으로 불렸던 이 세대는 마치 우리가 제출할 과제를 조금씩 수정하듯이 911A 시리즈, 911B 시리즈, 911G 시리즈 이런 식으로 소소한 업데이트를 한 버전들이었죠. 근데 911 첫 양산차를 기점으로 개선된 여러가지의 시리즈 중에서도 딱 이 G 시리즈만 별도의 2세대로 분류한 이유는 포르쉐 911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다른 시리즈와는 다르게 상당한 변화를 나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충돌 테스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팩트 범퍼나 1973년형 911 카레라 RS 2.7 모델의 고속 안정성과 다운포스를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한 바로 이 덕테일은 양산 차량 최초의 스포일러로 자동차판의 트렌드를 주도했었죠. 3세대 964 1979년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기름을 많이 먹는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안 사기 시작한 미국의 여파로 포르쉐는 재정 상태가 많이 약화되어서 포르쉐 911에 적극적인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포르쉐는 정부의 대출을 받아 노후화된 시설을 이참에 개선했고 공정 설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확충하려 했었죠. 이 덕분에 911의 차체를 85%나 새로 만들며 클래식한 스타일링과 현대 레이아웃이 같이 어우러진 좀 더 세련된 포르쉐 911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세대의 특징이었던 임팩트 범퍼를 차체와 통합시켰죠. 그리고 이 미친 덕후들이 본인들이 손가락 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카 개발은 도저히 포기하지 못해서 이 슈퍼카 959에서 차용된 선진적인 4륜구동 시스템을 새로운 3세대에 접목시키면서 911 최초로 4륜구동인 911 카레라 4가 탄생했습니다. 4세대 993
이후 타원형 헤드라이트가 팬더에 부드럽게 통합되어 전 모델보다 더욱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인 4세대 993은 911 올드타이머에서 가장 많이 튜닝되는 포르쉐 마니아들의 응석바지와 괴롭힘을 온몸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로 엔진을 냉각하는 공냉식 엔진을 마지막으로 장착한 포르쉐라는 것도 그 이유였죠. 5세대 996.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 포르쉐는 당시의 환경 문제로 점점 엄격해지는 글로벌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순행식 엔진보다 많이 나오는 공냉식 엔진을 과감히 버리고 순행식 엔진을 장착한 5세대 996을 공개합니다. 또한 기존과는 다른 헤드램프로 출시하여 마니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1969년 르망 24시에 출전시킬 포르쉐 917의 엔진을 설계하고 70년대 2세대 930 터보의 공냉식 엔진을 설계했던 포르쉐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한스 메츠커의 엔진이 996 터보, GT3 같은 모델에 탑재되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죠. 6세대 997, 5세대 996이 계란 프라이 눈 같다며 마니아한테 욕 오지게 먹었던 포르쉐는 997부터 다시 911의 상징적인 헤드라이트, 즉 버그아이로 돌아와 포르쉐의 아이덴티티를 알아볼 수 있는 룩으로 교체했고, 포르쉐는 진보적인 기술에 클래식 스포츠 디자인을 입힌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포르쉐의 현대적인 룩이 시작되었죠. 또한 최초로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가 옵션으로 제공되며 새시대 포르쉐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7세대 991, 8세대 992.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타 브랜드를 압도하는 스포티하고 아름다운 프로포션과 볼륨을 감각적으로 컨트롤하는 스타일링, 속도와 편안함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도록 설계하며 일상적인 운전과 주말 레저 등에 모두 적합한 실용적인 스포츠카가 되었고, 또한 트랙을 달릴 듯한 날렵하고 정밀한 핸들링과 6기통 3.8리터 트윈 터보 차저의 강력한 엔진으로 12기통의 버금가는 짜릿한 드라이빙 체감을 제공하며 성능까지 미쳐버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911은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포르쉐는 구동계도 다른 스포츠카들이 안 쓰는 RR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실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스포츠 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차체의 밸런스인데 RR은 앞쪽이 너무 가벼웠죠. 왜냐하면 RR은 엔진과 구동계 같은 주요 부품들이 뒤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진과 구동계들이 몰려있지 않게 배치되어 무게 밸런스가 좋았던 FR, MR 같은 차들에 비해서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뭐 그냥 직발로 앞으로 가속하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동차는 민첩하게 코너를 돌아야 하는 것이 숙명이니까 무게 밸런스가 불균형하면 운전자가 자동차를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포르쉐는 차체를 바닥에 안정적으로 눌러주는 윙을 더 크게 달거나 이런 다양한 디테일로 와류가 생기지 않게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서 극도의 다운포스를 만들어 구동계의 한계를 개선했죠. 또한 차 안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차지하는 엔진을 직렬 엔진이나 V형 엔진에 비해 무게 균형이 좋은 수평대항형 엔진을 고집하면서 차 자체의 밸런스를 더 좋게 세팅했습니다. 그럼 포르쉐는 이 구동계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인 건가요? 당연히 포르쉐는 RR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구동계도 잘 만들었어요. 미드십 918 스파이더, 911 카레라 GT를 보면 성능이 정말 미쳤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RR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걸 즐기는, 그냥 고통을 즐기는 미친놈들이었던 거죠. 과거부터 포르쉐는 RR이 아닌 다른 구동계의 스포츠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생산한 914라는 MR 미드십 스포츠카를 제작했었는데, 심지어 포르쉐와 같은 핏줄인 폭스바겐이랑 공동 개발하면서 만든 염가형 스포츠카였죠. 후에 914는 1976년에 MR 미드십에서 FR 후륜구동인 924로 대체되었고, 1983년에 미국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자연흡기 터보차저 엔진, 바로 944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합니다. 944는 포르쉐 FR 스포츠카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레전드였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968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포르쉐에서 생산했던 FR 후륜구동 럭셔리 스포츠 GT도 있었는데요. 바로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생산한 928입니다. 1970년대 5.1파동으로 기름을 많이 먹는 스포츠카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었고,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기획한 연료 효율이 높은 럭셔리 GT카가 바로 928이었죠. 하지만 968과 928을 기점으로 이 FR GT카들은 단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911의 RR 구동계와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던 FR 후륜 자동차들은 생산 비용이 고가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포르쉐는 1990년대 초반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포르쉐는 과감히 이 두 모델의 DNA를 이어갈 하나의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1996년에 출시한 미드십 후륜구동 레이아웃의 오픈카 986, 바로 박스터였죠.
이 의미는 수평대항 엔진을 뜻하는 복서, 이시트 이하 컴포터블 차량을 뜻하는 로드스터의 합성어였죠. 박스터는 2006년에 987인 카이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지 뚜껑 덮은 박스터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포르쉐는 카이맨의 독자적인 경험을 만들어가면서 박스터와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하였죠. 또한 포르쉐는 1958년 타르가 프롤리오에서 전체 우승을 차지한 전설적인 머신 718의 이름을 이 둘에게 물려주는 획기적인 세일즈로 박스터와 카이맨은 911의 아류가 아닌 또 하나의 포르쉐라는 의미를 지어주며 718 박스터, 718 카이맨으로 911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포르쉐를 간접적으로 찍먹할 수 있는 인기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죠. 그리고 이 DNA는 2025년에 출범할 포르쉐 박스터의 전기차 983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미드시 포르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럭셔리 스포츠 GT 928로 재미 좀 봤던 포르쉐는 아예 다른 노선으로 928보다 더 큰 4도어 대형 럭셔리 스포츠 세단인 989를 1988년에 출시했었는데 이 모델은 현재 카레라 파나메리카나의 이름을 물려받은 4도어 럭셔리 스포츠 세단 파나메라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 벌기 위해서 만든 마칸이나 카이엔 같은 4륜구동 SUV도 잘 만드니 포르쉐는 그냥 RR에 집착하는 무서운 놈들인 거죠. 포르쉐는 911 한 자동차로 스포츠카와 슈퍼카를 넘나듭니다. 포르쉐를 잘 모르는 분이 포람페라고 하면 람보르기니와 페라리와 같은 가격대를 생각하겠지만 포르쉐의 가격표를 보면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비싸긴 하죠. 물론 포르쉐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며 잠재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맞지만 포르쉐는 고성능으로 갈수록 911에 차이를 확실히 주어 모델의 가지치기를 엄청나게 하는 것도 그 이유였죠. 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전미사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따라서 카레라, 터보, GT3, GT2, GT 같은 전미사에 또 S, GTS, RS, RSR 같은 또 다른 전미사가 분야에 따라 가격이 몇 배로 뛰면서 껍데기만 비슷한 아예 다른 차가 되어버리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알아보면 카레라는 포르쉐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미사입니다. 포르쉐 전 회장이었던 에른스트 퍼먼이 설계한 타입 547 자연흡기 4기통 수평대항 레이싱 엔진의 이름으로 이 카레라의 어원은 포르쉐가 550 스파이더로 큰 성공을 거둔 멕시코의 내구 레이스인 카레라 파나메리카나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S는 슈퍼 또는 스포츠의 약자로서 더 강력한 엔진이 포함된 버전이고 GTS는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로 포르쉐 모델 시리즈, 특히 스포티하고 독점적인 모델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또한 RS, RSR은 독일말 랜스포츠, 바로 레이싱 스포츠를 뜻하는 명칭이고 마지막에 런웨건, 즉 경주용차를 뜻하는 명칭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리는 고성능 도로용 모델이냐, 서킷만 달려야 하는 레이싱카냐를 나누는 전미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존엄 GT3와 터보가 붙는 911은 여기서부터 감히 스포츠카가 아닌 슈퍼카로 부르고 있죠. 가격도 이 둘은 일반 911 모델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터보는 일상적인 운전에도 고성능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도록 세팅되어 있고 GT3는 트랙 사용 시 더 절묘한 핸들링을 제공하며 다른 주행 경험을 제공하도록 세팅되어 있죠. 또한 GT 시리즈는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더 극한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GT4도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911의 찍먹이자 동생인 미드십 고성능 버전인 718 카이맨 GT4가 있기도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너무 빨라 제임스 딘의 목숨을 앗아간 550 스파이더부터 GT 챔피언십, WRC 랠리, 르망 24시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에서 명실상부 탑티어를 유지하며 이 괴물들을 만들어온 포르쉐. 이 포르쉐를 들춰보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경주용차를 놓지 못하여서 축출당한 페르디난트 PA와 같은 일화도 유명하듯이 그들의 속도에 대한 진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갖춘 911은 셸리 카레라의 캐릭터를 맡아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출연한 만큼 자동차 브랜드를 통틀어 독보적인 아이콘이었고 심지어 매츠커라는 엔지니어가 개발한 특정 엔진을 장착한 모델들도 매니아들이 따로 분류해서 칭송할 정도로 포르쉐는 그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였습니다. 포르쉐는 바로 사람들에게 꿈을 파는 기업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고 싶은 꿈, 포르쉐의 꿈에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으로 지난 세기 동안 그 누구도 이뤄낼 수 없었던 자동차 산업의 승리를 주도한 천재적인 이야기, 포르쉐. 우리는 그 전설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포르쉐 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